3월에 눈이 펑펑 오는 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더워지고 있네요.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오늘 4주차 시작해볼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쾌보리는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2월에 레시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시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해 선물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3월 4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포로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이제 3개월째인데요. 처음엔 헤어졌을 땐 괜찮았는데 요즘 후폭풍이 오는지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립네요. 주변에서는 절대로 전 애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봐요. 사랑이란 건 사람을 바보로 만드나 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로리님. 헤어진 지 이제 3개월째면 슬슬 이별의 아픔이 시작이 될 때가 왔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무래도 이별하기 전후에는 좀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지 확실하게 끝이 내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왠지 마음이 다시 돌아갈 것 같고 뭔가 보고 싶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그 마음은 지금의 그 순간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의 언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니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애를 하게 되면 당연시 상대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뭔가 하고 싶지 않는 게 있었는데 상대방 때문에 하게 된다거나 뭐 상대방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별이라는 게 뭐 많은 이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픈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운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잘했던 거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잘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인연을 함께 했던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의 과거 그리고 언니의 과거의 그 인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너무 그러한 본인의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건데 당사자로서는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 일일 때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일 때는 좀 훈수를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언니의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별을 제 3자로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게 됐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언니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언니의 현재 상황을 좀 가다듬으시고 언니의 마음을 좀 다독이시면서 언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언니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언니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언니 자체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언니의 미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뭐라 할지 님이십니다. 애인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아마 말하는 거의 90%는 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한탄뿐이에요. 처음엔 잘 다독이면 되겠지 싶었는데 점점 콩깍지가 벗겨져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생각에 너무 힘들어요. 대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게 한번 자각을 하니까 되돌아가기 너무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라 할지님.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께서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까지도 부정적이게 되죠. 네, 저는 연애를 할 때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아갈 길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부정적이면 나까지 부정적이게 되고 나까지 세상을 좀 편협적이게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애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모든 연애가 다 그렇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랑에는 죄가 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효과, 그 영향이 나한테까지 또 다가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행했을 때 과연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하는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행복할 때는 모든 말을 다 하게 돼요. 모든 말도 다 하게 되고 모든 행동도 다 하게 되고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 내가 가장 윗바닥일 때, 내가 가장 부정적일 때, 내가 가장 힘이 들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서포트를 해주는지 이 서포트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의 미래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안정을 주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 그런 태도로 나에게 일관하는 것이 꽤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현재로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연애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는 무조건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언니의 마음을 조금은 진실되게 얘기한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가 요즘에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속을 터놓고 얘기한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애는 그렇게 터놓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싸우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감정인지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의 좋은 점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연애는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지만 연애의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애의 부정적인 걸 생각해봤을 때 이 상대와 어떻게 그걸 타파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언니의 이 고민을 애인분에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많이 힘들겠죠. 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저 또한 어느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적도 있었고 부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일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그게 본인일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애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쯤은 날카롭게 꼬집게 되면 그때 정신이 차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께서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언니의 이런 고민을 한번 털어놓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언니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네, 다음 사연은 익명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별을 했는데요. 주변 친구들도 다 잘 헤어졌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걸까요? 다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냥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 영상도 보고 글도 보고 좋은 이야기도 보면서 마땅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사귈 때는 제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놓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 싶어요.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연락을 안 한다 해도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감정이 정리가 됐을 때 하는 게 낫겠죠? 왜 수학에는 정답이 있는데 사랑에는 정답이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님. 헤어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나의 연애에 성적표가 있다면 그 성적표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했던 연애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좋은 연애를 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아쉬운 연애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연애가 좋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과 당사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언니의 사연에서 봤을 때에는 헤어졌을 때 주변 친구들도 다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잔인하겠지만 헤어진 게 잘한 게 맞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언니가 엄청 노력을 하고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관계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별 후에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재회를 다시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깨진 유리 그리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이는 데가 꽤 오래 걸린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 깨져버린 그 실금을 다시 채워놓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니가 재회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후회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언니가 재회를 해서 언니가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다시 재회하는 것에 제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제 친구고 제 가족이 이런 식으로 헤어졌다면 저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연애에서 배웠던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다음 사람에게 내가 전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든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끝난 숙제이자 문제의 풀이잖아요. 네, 수학을 얘기하셨지만 수학처럼 이미 풀어버린 문제를 다시 되짚는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재회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니가 그 끝나버린 연애에서 배웠던 것을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오답노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오답노트를 하면서 언니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다음 사람에게 잘하시는 게 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재회를 해서 다시 잘 되는 커플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재회를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재회를 해서 잘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희한하게 재회를 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든가 상대방이 나 이거 고칠게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로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천재지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큰 문제 그리고 큰 계기가 아니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니께서 그것도 다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 연애를 할 때 네,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재회를 하는 것에 응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랑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재회를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얘기를 해도 재회를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니가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네, 응원을 하지만 가장 빠른 부분은 그냥 과거를 털어내고 네, 미래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정답이 없는 이 길을 다시 가고 계시긴 하는데 네, 언니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오시던 간에 저는 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즈파이 L 양정점에서 사연 게시판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할멜.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즈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즈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즈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정보 띵동. 3월 4주차의 띵동은 도전 Q&A 연극, 워크숍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2025년을 맞아 Q&A에서는요,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퀴어 고유의 이야기가 연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요, 퀴어, 엘라이, 크리스천의 경험이 공연이 되어 널리 흐르기를 바라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경험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너의 경험이 나에게 용기가 되는 연극 워크숍을 꿈꾸는 Q&A 연극 워크숍 참여자 모집에서는요. 교회와 커밍아웃을 주제로 연극을 함께 만들고 공연을 올릴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총 12회차의 준비 연습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4월 2일을 시작으로 주 1회 2시간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대상은 퀴어 크리스천, 엘라의 크리스천, 그리고 연극 경험이 없어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모집 인원은 선착순 없이 8명으로 모집 장소는 망원동 인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주소는 참여자에게 개별 안내 드릴 예정이며 참여비는 12일 기준 총 6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발표일은 SNS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L 양장점을 재밌게 들어주신 언니들은 주목. 이제 레즈파 L 양장점 방송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을 변경이 되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코너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언니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모두 Listen up!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주차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DJ 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들. 네, 일단 오늘 할 코너 이름이 바로바로 아니 그게 말이죠 인데요. 네, 이게 엄청 약간 억울한 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번 코너에서는요. 저희가 살면서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집단 지성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럼 오늘의 3월 주제는 뭘까요? 바로바로 애인의 여사친 1박 여행 같이 보낼 수 있는가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의견은 총 2가지였습니다.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로 나뉘는데요. 일단 보낼 수 있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언니들께서 의견 나누셨는데요. 보낼 수 있다의 첫 번째 의견. 나는 애인을 믿는다인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저의 생각이지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인데 아무래도 여사친이라고 한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여성 퀴어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했지만 주로 많은 분들께서 뭔가 썸씽이 있을 것 같은 친구와는 1박을 보내는 거에서 좀 꺼림직함을 느끼시죠. 네,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도 나왔지만 애인을 믿는다가 아무래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인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랑 가든 어떤 사람이랑 가든 상관없이 보내준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고를 칠 사람이면 언젠가 칠 사람이다 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게 약간의 명언이자 명언 아닌 걸로 많이 났는데 주로 내가 뭔가 썸씽이 있을 것 같은 사람과 보내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까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언니의 말처럼 사고를 칠 사람은 언젠가 칠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애인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지만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친구가 많다면 그걸 일일이 다 세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리스트업 작업할 것도 아니고 뭐 도면화를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의 의견처럼 사고를 칠 사람은 네,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충분히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건 첫 번째 의견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애인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칠 사람들은 언젠가 친다. 로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의견도 있는데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참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청소년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른은 어른의 사정이 있다. 어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연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연인이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단지 내가 연인이라는 이름 하에 뭐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저라도 제가 제 친구,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디를 놀러 갈 수 있는 친구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랑 못해도 10년은 같이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애인이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이게 저에 대한 걱정을 떠나서 이 사람 나를 못 믿나? 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는 건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이 있는 거고 서로의 사정이 있는 건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서 뭔가 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삶이 있으니까 참견할 수 없다가 있었고 그 다음 의견이 또 뭐였냐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인간관계가 있다. 아까 전에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이어왔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도 있었을 거고 뭐 친밀함이 없더라도 나도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즐기고 싶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약간 배제? 약간 무시하고 나에게 무조건 가지 마라. 나 싫다.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이 언니 말처럼 인간관계가 약간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이건 마지막 의견인데 꽤 명언이네요. 읽어드릴게요. 기분이 나쁘다 정도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막을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의무나 그 정도의 위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상호작용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고 don't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상대방을 내 시야나 내 컨트롤 안에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람과 사귀면서 제 말버릇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 아닌 명령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는 단호하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이게 이 사람 나를 좀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나라는 불안감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약간 명령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간 네가 뭔데? 라고 좀 삐뚤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니의 말처럼 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든가 가는 거에 대해서 난 좀 부정적이긴 해 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마, 하지 마 라고 얘기할 권리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갑니다. 그럼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보낼 수 없다의 언니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언니는 뭐라고 쓰셨냐면요. 애초에 갈 수 있었으면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보낼 수 없다. 그쵸. 이게 뭔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연인 관계에서 좀 통보 아닌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상의를 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 통보하는 거 뭐 그렇다 쳐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뭐지? 나는 그냥 보고받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와 하루를 공유할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가 그려지지 않네 정도까지 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비약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갈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가고 싶었으면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나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에 뭐 친구랑 갈 거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된다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나와 뭔가 공유, 쉐어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통보를 하려고 하는 좀 약간 상급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거 연인 관계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꿈꿔오는 이상적인 연인 관계는 수직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맞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갑을 관계가 생겨요. 이게 약간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때 아니게 그리고 이게 상황적으로 갑을 관계가 생겨요. 이게 뭐 누구의 말처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주로 갑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을 수용하고 그 대화를 수용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고집, 주장에 좀 따라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약간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뭐지? 내가 이 연애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약간 끌려가는 을의 느낌인 것 같은데? 라는 게 좀 자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연애가 잘 돼가는 건가? 라는 의구점이 좀 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보낼 수 없다의 의견이지만 저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하고 좀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기분이 나쁜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내가 정말 이 친구랑 정말 가고 싶은 일이 있다. 그리고 정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애인을 약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이 싫어한다. 그러면 이게 모든 상황이 그렇겠지만 우선순위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는. 그랬을 때 내가 어디를 좀 더 우선순위를 지키냐에 따라서 이 연인 관계가 틀어질지 친구의 관계가 틀어질지 극단적으로 그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경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줘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낼 수 없는 언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애인하고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 연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인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자 나의 형제이자 나의 동반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뭐 친구랑 굳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면 친구 말고 애인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애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친구랑 먼저 가는 것보다는 애인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애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뭐 스케줄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2차적으로 친구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그것도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 애인이 일단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죠. 물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좀 다르긴 한데 친구가 애인보다 좀 더 중요한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나의 뭔가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고 자랐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까지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애인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인보다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일부분에서는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애인과 지내는 시간과 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해요. 애인과 있을 때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는 게 뭐 엄청난 내숭을 부린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인과 얘기를 했을 때 연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씻지도 못하고 뭔가 엄청 꾸질꾸질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이 가고 싶지만 내가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친구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좋은 모습이나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는 친구랑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고 싶다면 애인한테 먼저 얘기해보는 태도도 한 번쯤은 듣고 있는 청취자 언니들께서도 한 번쯤은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인데요. 보낼 수 없는 세 번째 언니. 굳이 왜 내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애인이 싫어하는 거를 굳이 해야 될까요? 굳이 애인이 싫다고 하는 거를 굳이 고집을 부려서까지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그게 가야 되는 게 있다면 애인에게 뭐 기분이 안 좋다고 해도 적당히 달래면서 갈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들은 굳이 상대방의 기분과 관계까지 어그러져 가면서까지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 가장 큰 조언이긴 한데 가능한 상대방의 심기를 안 건드리는 게 좋은 연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탄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능한 상대방의 기분,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내가 챙길 거를 챙기는 게 현명한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여사친, 어떻게 보면 남사친일 수 있겠죠? 여사친, 남사친과 1박 여행 보낼 수 있는가 였는데요.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이 많이 됐어요. 보낼 수 있는 언니들도 있는 반면에 보낼 수 없는 언니들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다 주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제 관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상황이나 인간관계를 굳이 깨면서까지 연인과의 약간의 그런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결속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연애주의자로서는 탈락인 사람이긴 하지만 연인도 연인의 사정이 있는 거고 저도 저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라 마라를 그 상대방의 결정에서 따른다는 것은 저의 성격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분에서는 연인이 싫어하는 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굳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렇게 진저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친구들이 저를 좀 안쓰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연인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너와는 못 가겠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양해를 부탁하면서 내가 너랑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우리가 이걸 약속을 했는데 내 애인이 너무 싫어한다 미안하다 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평온하고 내가 평화스러워야지 제 친구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친구께서 나와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행을 다 짰어. 근데 친구 갑자기 와가지고 야 미안한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안 받았다 야. 근데 내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내 여자친구가 진짜 싫어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우리 여행 다음에 가자 했을 때 물론 내가 이래저래 찾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낸 거는 좀 화가 나겠지만 일부분에서는 그래 네가 네 연인과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 얘기하겠냐 그냥 행복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은 보낼 수 있지만 적어도 연인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면에서 해야 된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끔씩 촉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연인 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 촉이 오는데 왠지 저 사람 좀 쎄하다. 그러니까 연인의 그 여사친 좀 쎄하다 싶을 때에는 애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나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 일단은 다녀오긴 하는데 나한테 꼭 연락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여행지 가서 그 여행 제대로 못 즐기고 나한테 일일이 여행 그런 연락하면서 그렇게
집중 못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정도, 그리고 숙소에 잘 도착했는지 정도까지 파악할 것 같긴 해요. 그건 약간 예의니까 예의고 저의 걱정, 최소한의 걱정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도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 여사친을 주시할 것 같긴 해요. 네가 감히 내 애인과 여행을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낼 것 같긴 해요. 네. 어쨌거나 오늘 3월달, 아니 그게 말이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방송 들은 언니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클로징에서 만날게요. 네, 언니들 오늘의 4주차 어떠셨나요? 새로운 코너로 찾아뵈었는데 부디 재밌었길 바랄게요. 곧 있으면 벚꽃이 피는 4월인데 잠깐 추워진 날씨 후에 다가올 따끈따끈한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그럼 저는 4월 1주차에서 만날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어서오세요. 고된 지구인 생활 힘드시죠? 오늘도 저희 행성 9622R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행성 안내해드릴게요. 원래 지구란 이런 곳인가요? 너무 머리가 아픈 곳이에요. 네? 제가 외계인이라고요? 아니, 저에겐 당신이 외계인이라고요. 지구에 잘못 내린 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 외계인은 아닙니다만. 나 오늘 무지개가 너무 그리워. 아, 나는 무해한 퀴어 공간에 가고 싶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 근데 어디로 가? 그리고 나 용기가 안 나. 낯가린 언니들을 위한 대리경험. 퀴미상궁. 어지러운 별세계에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매월 1주차 행성 9622R에서 만나요. 퀴어로 살기 팍팍하죠? 하지만 우리 이 팍팍한 현실에 고꾸라질 퀴어 아니잖아요? 우리 퀴어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누릴 것 다 누려봐야죠. 퀴어들 팔팔하게 혼자라도 둘이라도 셋이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예요. QQ881234. 운동하세요? 네, 저는 주로 퀴어 인권 운동이랑 환경 운동, 가끔 시위도 나가고. 아, 네? 아니요, 무브먼트 말고 엑설사이즈요. 그럼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네, 저도 갈래요. 너무 좋아요. 언니의 근육. 퀴어들 팔팔하게 혼자라도 둘이라도 셋이서도 잘 사는 그날을 위하여 2025년 매달 2주차에 하래와 함께 만나요. QQ881234. 세상에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요? 놓칠 수 없는 퀴어한 순간들,
퀴어 미디어를 감상하고 기록하는 시간. 퀴디어 로그와 함께해요. 이 장면, 이 대사, 혹시 퀴어 코드일까요? 무지개 필터를 통해 퀴어한 순간들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남긴 기록은 우리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퀴어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록하며 즐기는 시간. 퀴어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퀴어한 미디어, 미디어 속 퀴어. 모두를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2025년 매달 3주차. 저 만우와 함께 퀴디어 로그에서 만나요. 인생에는 선택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모든 것이 선택뿐이야. 어머, 지금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럼 저희 쾌보리는 어떠세요? 밤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털어놓고 싶으면 언제든. 머리 아픈 고민은 4주차. 쾌보리는 놓고 가세요.